당신의 아이폰 사진 앱이 곧 완전히 달라질 예정입니다. 애플이 마침내 iOS 내에서 진짜로 사진을 편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도입할 예정입니다. 새로운 도구가 3가지나 추가되는데 거의 아무도 제대로 언급하지 않은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. 이 중 2가지 도구는 출시 시점에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이 소식은 마크 거먼을 통해 알려졌습니다. 여러분을 위해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저는 전체 보고서를 다 읽었습니다. iOS 27과 iPadOS 27에는 사진 편집기 내에 새로운 인공지능 섹션이 추가될 예정입니다. 각 기능이 무엇을 하는지, 어떤 기능이 출시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지, 그리고 왜 이것이 수년 만에 사진 앱의 가장 큰 변화가 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. 여러분은 이미 사진 앱의 새로운 편집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. 먼저 차이를 느껴보시라고 말씀드리자면 현재 애플에는 사진용 인공지능 도구가 딱 하나 있습니다. 바로 클린업인데 여러분도 이미 익숙한 이 버튼은 사람을 제거하는 기능입니다. 이 기능은 꽤 괜찮게 작동합니다. 어떤 때는 구글 포토보다 더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지만 대체로 무난하게 잘 작동합니다. 하지만 아직은 꽤 불안정한 기능입니다. 이제 3가지 새로운 기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첫 번째는 확장입니다. 사진을 자르고 나서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이미지를 더 키우고 싶지만 더 이상 원본을 복구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. 바로 그럴 때 확장 기능이 사용됩니다. 이 기능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진의 테두리 바깥 부분을 확장해 줍니다. 즉, 그 모든 부분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지는 거죠. 그래서 하늘이나 배경, 바닥 같은 것도 새로 만들어줍니다. 여러분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. 예를 들어 여러분이 건물 사진을 찍었는데 하늘 부분이 빠졌다고 해볼게요. 이럴 때 확장 기능을 사용하면 인공지능이 그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. 또는 바닥 부분을 더 넓히고 싶을 때도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재구성해서 바닥을 추가해 줍니다. 마치 사진을 찍은 대상을 넘어 그 주변까지 확장하는 것과 같습니다.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 사진을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싶다고 할 때 오른쪽과 왼쪽 모두의 영역을 추가하는 것과 같습니다. 두 번째 새로운 기능은 개선하기입니다. 이 기능은 색상, 밝기, 이미지 품질을 자동으로 조정해 줍니다. 이 기능은 이미 아이폰에 어느 정도 존재했고 몇 년 전부터 도입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 기능이 추가된 새로운 모습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3번째, 제 생각에는 가장 흥미로운 기능이 바로 이 리프레임입니다. 이 기능은 이미지를 다시 프레이밍해 줍니다. 이 기능은 깊이감이 있는 공간 사진을 활용해서 사진을 찍은 후에도 이미지의 시점을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. 이미 일어난 장면의 각도를 살짝 돌릴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. 마치 옆으로 한 걸음 옮긴 다음 셔터를 누르는 것처럼요. 하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이 기능은 공간 사진에 의존합니다. 만약 카메라에서 이 포맷을 한 번도 활성화한 적이 없다면 리프레임 기능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디테일 기억나시나요? 바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. 애플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아직 이 도구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지 못했다고 합니다. 확장과 리프레임, 바로 이 2가지가 가장 흥미로운 기능인데 이 기능들은 지연되거나 더 단순한 버전으로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테스트 중인 4번째 아이디어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대화로 사진을 편집하는 기능입니다. 그래서 여기 잘라줘, 이 부분을 더 두드러지게 해줘, 좀 더 따뜻한 색을 추가해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 기능은 정말로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런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. 이게 애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? 이렇게까지 오래 걸렸나요? 예를 들어 클린업 기능을 보면 출시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비교적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 공정하게 말하자면 애플이 지금까지 스스로 만들어 온 기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. 유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 편집 기능의 상당 부분이 기기 자체에서 실행된다고 합니다. 즉, 사진을 편집하려면 굳이 누구의 클라우드에 업로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. 역사적으로 애플이 늦게 진입할 때는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. 이번에도 그럴까요?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. 기능이 출시되면 바로 테스트해봐야 할 것 같아요. 다시 돌아와서 기대를 해도 될까요?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만약
아이폰을 간단한 사진 편집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이 기능들은 꽤 흥미로워 보입니다. 왜냐하면 특별한 기술 없이도 쉽게 다룰 수 있기 때문이죠. 이제 제가 정말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은 건 바로 리프레임 기능인데 이건 사진을 찍을 때 꽤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기능이 WWDC 무대 첫 번째 발표에서 공개될지 여부는 직접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. WWDC는 6월 8일에 열릴 예정이고 모든 소식을 이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면 꼭 구독해 주세요.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항상 모든 댓글에 답변하고 있으니 이번에도 특별한 단어를 남겨드릴게요. 이번에 댓글에 남겨주실 마법의 단어는 바로 reframe입니다. reframe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기능이 어떤 기기에서 지원될지 궁금하시다면 제 생각에는 아이폰 15 프로부터 전체 16 시리즈 그리고 아이폰 17 및 17 프로 이후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사진 앱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마음에 드셨나요? 아니면 그렇지 않으셨나요? 이번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